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자, 오늘 자연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을 담은 조지훈 시인의 현대시 흙을 만지며입니다. 여러분들은 흙에 대해서 어떤 추억이 있는지요? 선생님 어린 시절에 어떤 몸에 피가 났을 때 고운 흙을 뿌려서 지혈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파상풍 걸린다고 뭐 난리가 났겠죠. 어떻게 보면 이 흙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손에 담긴 흙에 여기 씨앗이 삭을 틔웠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식물은 모든 식물은 흙에서 자라지요. 뭐 식물뿐만 아닙니다. 우리 동물들도 이 흙에서 자란 식물들, 과일들을 먹고 자라는 동물들도 많죠. 육식 동물들도 결국은 초식 동물을 또 먹으니까 이 흙은 우리 생명의 근원, 자연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흙과 함께 안분지족하는 삶의 소망, 조지은 흙을 만지며 해설, 갈등과 번민의 세속의 삶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강호 한정을 즐기는 것은 옛 선비들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번잡한 도시의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무역의 삶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소망이기도 합니다. 지조를 가진 선비 조지훈 시인도 바로 그러한 삶의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 시는 대조적인 시어와 식구를 활용하여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화자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화자는 피비린내 나는 옥루를 떠나 흙으로 가득 찬 터전에 초가삼간을 짓고 그곳에서 폭력과 경쟁을 상징하는 화살을 농사도구인 호미로 바꾸어 안분지족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화자의 의식은 흙냄새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결국 흙냄새는 삶에 대한 화자의 반성과 깨달음 그리고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노래한 조지훈 시인의 흙을 만지며 해설입니다. 여기 피비린 옥루를 헐고 따스한 햇살에 익어가는 초가삼간을 나는 짓자 없는 곳 두고는 모두 다 있는 곳에 어쩌면 이 많은 외로움이 그물을 치나 허공에 박힌 화살을 뽑아 한 자루 호미를 벼루어 보자. 풍기는 흙냄새에 귀 기울이면 뉘우침의 눈물에서 꽃이 피누나 마지막 돌아갈 이 한 줌 흙을 스며서 흐르는 산골 물소리 여기 가난한 초가를 짓고 푸른 하늘이 사철 넘치는 한 그루 나무를 나는 심자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쩌면 이 많은 사랑이 그물을 치나. 조지훈 흙을 만지며 해설. 조지훈 문학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지훈 문학관을 통해서 조지훈의 문학세계를 한번 만나보길 빌겠습니다. 여기 피비린 옥루. 자, 옥루는 달에 있는 궁궐인데요. 문제는 피비린 옥루죠. 피비린 옥루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뭐 부정적인 심상이겠죠. 이해관계가 얽힌 세속적이고 경쟁적인 삶을 상징합니다. 자, 이 피비린 옥루는 또 혼란스러웠던 해방 이후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에 익어가는 초가삼간을 나는 짓자. 초가삼간은 자연 세속을 벗어난 그런 공간이지요. 또 화자가 추구하는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이 투영된 공간입니다. 자, 나는 짓자. 우리 청유형 의미는 내한테는 잘 안 쓰죠.
근데 청유형 의미를 사용해서 소박한 전원적 삶의 소망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에서 살아가는 소박한 삶에 대한 소망입니다. 없는 것 두고는 모두 다 있는 곳. 자, 없는 것 두고는 뒤에 마지막 구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자, 요거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속적 삶의 공간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은 거의 다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속적 삶의 공간, 없는 것 두고는 모두 다 있는 곳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공간과는 대조가 됩니다. 어쩌면 이 많은 외로움이 그물을 치나 이런 풍요로운 물질적 공간에 이 많은 외로움이 왜 이렇게 외로움이 많이 느끼느냐. 자, 정신적으로 외로운 세속의 삶이죠. 이게 바로 어쩌면 현대인의 비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 허공에 박힌 화살을 뽑아. 이 화살은 보면 공격용이잖아요. 폭력적이고 경쟁적인 세속의 삶의 도구를 상징합니다. 한자로 호미를 벼루어보자. 우리 벼루는 것은 우리 대장장이들이 쇠를 두드리는 것을 우리 벼룬다고 하죠. 자, 호미는 어떻습니까? 화살이 경쟁적이고 세속적인 삶의 도구라면 호미는 화살과 대조됩니다. 바로 자연에서 필요한 도구, 흙으로 밭을 멜 때 필요하죠. 자, 벼루어는 만들어 보자로 쉽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세속적인 삶과 가치에 대한 거부입니다. 풍기는 흙냄새에 귀 기울이면, 자, 이건 뭐냐 하면은 내가 세속적인 삶에 시들어 살잖아요. 근데 흙냄새는 이건 자연이잖아요. 자연에 내가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바로 세속에 찌들어 살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대자연의 생명력을 느끼며 사랑이 충만한 감정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뉘우침의 눈물에서 꽃이 피우나. 뉘우침의 눈물은 내가 왜 그렇게 세속적인 삶을 살았느냐 하는 삶에 대한 성찰이죠. 꽃은 성찰의 결과, 성찰의 열매입니다. 그죠? 그렇게 흙냄새, 자연의 귀를 기울이니까 내가 무엇인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입니다. 마지막 돌아갈 이 한 줌 흙, 마지막 돌아갈 이 한 줌 흙, 어쩌면은 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화자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흙입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명확히 드러나지요. 스며서 흐르는 산골 물소리에 흙을 스며서 흐르는 산골 물소리는 아마 자연의 질서와 섭리에 순응하는 그런 물소리죠. 물은 뭡니까? 구비를 만나면 돌고, 네모 그릇에 들어가면 네모가 되고, 동그란 그릇에 들어가면 동그란 형태가 되잖아요. 그 자연의 질서와 섭리에 순응하는 모습이고요. 그 대자연의 섭리와 생명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가난한 초가를 짓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흙이 있는 자연이죠. 자, 가난한 초가를 짓고 푸른 하늘이 사철 넘치는, 자, 이거는 푸른 하늘이 사철 넘치는 한 그루 나무를 나는 심자입니다. 그 푸른 하늘도 보이고 이런 곳에 나무도 심자 이런 뜻이죠. 초가집 있고 나무도 있네요. 푸른 하늘이 사철 넘치는 한 그루 나무가 있는 곳은 생명력 넘치는 자연의 모습이죠. 시각적이다, 그죠? 굉장히 감각적 표현이 드러납니다. 자, 나는 심자는 나에게 청유형을 썼으니까 시적 허용이죠. 자, 시적 허용을 통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분지족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다짐입니다.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 자, 화자가 지향하는 자연이죠. 정신적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마 이곳은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고 화자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자연이 되겠지요. 어쩌면 이 말은 사랑이 근무를 치냐. 자, 여기에 앞에는 외롭다고 했는데 여기는 사랑이죠. 이연에서의 외로움과 대조된다, 그죠? 안분지족의 모습이고요. 안분지족하는 삶 속에서 느끼는 정신적 풍요로움. 이 세속적 삶의 힘든 삶을 벗어나서 이런 삶을 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자, 조지훈 흙을 만지며 해설입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행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 운문시입니다. 자, 성격은 의지적이고 자신의 의지가 드러나죠. 기원적이고 또 자연 친화적입니다. 주제는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 자, 세속을 떠나 자연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에 대한 소망.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하여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고요. 대조적인 시와 화살과 호미가 있었죠. 식구를 통한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의미를 통한 소망의 간절함과 의지가 드러나고요. 1년을 6, 7년으로 변주하여 전개함으로써 더욱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는데요. 이런 문제 유의해야 할 것은 보기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보기는 밖에서 준 기준이라고 외적 준거입니다.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입니다. 자, 보기는 이 시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조지훈은 해방 이후 이념 대립으로 혼란스럽던 시기에 자연 속에서 자신이 지향해야 하는 삶의 가치를 탐색하는 일련의 작품들을 창작했다.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작품 중 하나인 흙을 만지며에서는 작가는 자연을 생명력 넘치는 공간이자 삶을 충만하게 하는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연과 한 몸이 되어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피비린 옥루는 혼란스러웠던 해방 이후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보기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화살과 호미는 자연 속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가 집약되어 있는 소재군. 호미는 그렇지만 화살은 아니죠. 화살은 폭력적인 삶의 현장과 관련이 있고 호미는 자연적 삶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갈 이 한 줌 흙은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겠군. 푸른 하늘이 사철 넘치는 한 그루 나무는 생명력 넘치는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겠군.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 이것은 화자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공간으로 자연을 의미하고 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되지요.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국어 공부 잘하는 법,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선생님이 생각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면서 사실 국어 공부 힘들잖아요.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조지훈 시인의 흙을 만지며를 공부했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